안녕하세요. NCS 실전편 자원관리 능력의 이번에는 물적 자원관리 능력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갑사무관은 청사 이전 공사를 위해 조달청 입찰 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하는 A2 업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면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공무원틱한 느낌이 나죠. 문제 자체의 구성은요.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풀이의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의 관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갑사무관은 조달청 입찰 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각 업체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사전평가 점수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일단 입찰 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업체별 정보가 나와 있고 이거는 갑사무관도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전평가 점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업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에서 선택지에 옳고 그런 것을 정오를 판정할 수가 있겠죠. 선정 기준 보도록 하죠. 일단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등록이 된 업체만 가능한 후보가 되겠죠. 사전평가 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체만이 등록이 됩니다. 그럼 맨 먼저 총점이 60점 미만인 업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59점이 총점이 보이죠. 그래서 일단 D업체는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겠죠. 자, 그리고 평가 항목 중 하나에서라도 분류 배점의 40% 미만이 나올 경우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0% 기준선을 생각해 보죠. 가격은요, 12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점이 되고, 8점이 되고, 12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구분, 그죠? 분류 배점에 따른 항목별 점수 미만인 업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보이시네요. B업체도 안 됩니다. 등록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순편익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편익이 뭐냐? 라고 했더니, 청사 이전 편익에서 공사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업체별 정보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얘가 2가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7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고, 5가 됩니다. 자, 순편익은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업체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B하고 D는 B하고 D는 양쪽에 표시해도 상관없고요. 이미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의 후보군에 일단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럼 일단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C업체가 일단은 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업체 선정 기준을 보시면 공사 착공일은 3월 1일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같은 해 7월 10일까지는 공사가 완공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그 기간이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한 4개월하고, 그죠? 4개월하고 플러스 10일? 물론 이제 일자를 다 정확히 계산하시면 31일 두 번 있기 때문에 플러스 2일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죠. 일단 큰 윤곽으로는 한 4개월에 10일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30일 단위로 봤을 때요, 어떻습니까? 130일 정도를 기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편이 가장 높다는 C업체를 봤더니 공사 소요 기간이 140일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C업체가 해당되지 않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괄호에 있는 이 단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우리 보러 판단해라라는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평가 점수를 통해서, 그죠?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선택지 하나씩 보죠. 갑사무관은 C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안 되죠. 공사기간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판단하시면서 선택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C업체는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만약 D업체가 친환경 인증으로 품질 부문에서 가산점 2점을 얻는다면 갑사무관은 D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품질 부분에서 가산점 2점을 얻어요. 그럼 전체 총점이 60점을 넘어서게 되죠. 61점이요. 60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편익이 D업체는 4예요. 근데 E업체가 5죠. 그리고 기간 당연히 공사 기간 내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서 D업체가 아닌 여전히 이 업체와 계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고요. 만약 각 사무관이 순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공사 완공이 빨리 되는 것만 고려한다면 B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B업체는 이미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탈락. 지금 결국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정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A와 E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추려진 상황이죠. 그러면 공사기간 빠른 건 당연히 B업체가 아니라 A업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4번 가시죠. 만약 안전성이 하인 업체를 제외시킨다면 갑사무관은 A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예. 일단은 나머지 조건들을 다 일단 업체 선정 기준에 걸러서 가능한 업체는 A와 E업체인데 죄송합니다. A와 E업체인데 지금 안전성이 하가 되죠. 이 업체가. 그럼 탈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A업체만 남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상일 경우 2억 원의 청사 이전 편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갑사무관은 A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안전성이 지금 상해요. 거기에 플러스 2억 원이 추가가 돼도 여전히 4억 원이죠. 순편익은 E업체인 5억 원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A사무관은 A업체가 아닌 E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반적으로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세팅된 문제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 환경은 변화가 가능하니까 계산하는 방식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 제시된 각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풍력발전기의 모델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풍력발전기는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수평축이 있고 수직축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수평축 발전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이점이죠. 설치가 용이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우수하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일정한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수평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일정한 지역, 강한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직축 풍력 발전기는 얘는 이제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제한받지 않고 사막이나 평원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품이 비싸고 수평축 발전기에 비해 에너지 변환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각각 풍력 발전기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이점과 단점, 그죠? 강점과 약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사는 현재 4가지 모델의 풍력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정격 풍속에서 최대 발전량에 도달합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최소 발전량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그 특징이 쭉 나와 있죠. 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박스 내용을 보도록 하죠. 갑사의 풍력 발전기를 XYZ 지역에 각 1개씩 설치할 계획이에요. 자, X 지역은 바람의 방향이 일정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일정해요. 최소 150kW 이상의 시간당 발전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Y 지역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발전기 높이가 70m 이하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Z 지역은요. 똑같이 바람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격 풍속에서 600kW 이상의 시간당 발전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여기 있죠.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복수의 모델이 각 지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평축 모델을 설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수평 수직축이 다 가능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수평축을 먼저 배치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수평축이 설치되어야 하는 제한 조건을 확인하셨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일정해야 돼요. 그럼 일단 X는 무조건 수평축이 되는 거죠. 수평축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수평축을 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런데 최소 150kW 이상의 시간당 발전량이에요. 최소. 그럼 얘가 탈락이 되는 거죠. 그죠?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X지역은 뭐예요? U93 모델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로 일단 갈라 놓으시고요. 범위를 좁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Y지역과 Z지역은 수평이 안 돼요.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직이 두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하나씩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바람 방향에 대한 제한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등장한 것이 Y지역은 발전기 높이가 7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럼 발전기 높이 당연히 70m 이하니까 이게 Y 되겠죠. 그래서 Y지역은 U50이 돼야 돼요. 요렇게 다시 줄이시고요. 그죠? 그러면 U93이 되느냐? 수평 아닙니다.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Z지역의 제한 조건은 확인하지 않더라도 정답이 3번으로 갈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확인만 해볼게요. Z지역은 일단 풍속에서 600k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발전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750까지 발전기를 최대로 도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발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조합을 따져서 3번 결정하시면 크게 무이 없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